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준비생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글로벌 기업 준비생분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준비생분들, 금융공기업 준비생분들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구글 면접의 특징 이렇게 뭐 어떤 제목에 이제 한국식 주입교육의 문제점 이라고는 이제 구글 면접 문제를 하나 소개하면서 한국 학생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 뭐 한국식 주입교육의 병폐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출신인 것 같은데, 한국인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근무하는 고위직이겠죠. 한국인이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옛날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찬지. 그러니까 그 구글에 나온 그분이 면접 프로세스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프로세스 전문가랑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 그쪽의 직무 전문가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 제가 이제 이게 왜 문제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제 구글 면접에서 수험 면접 응시생한테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이 기출 많이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미국 학생들은, 선진국에 다니는 미국 학생들은 이제 뭐 본인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어떤 조건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한국 면접 응시생들은 그냥 계산만 하고 있다. 침묵 속에서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은 모른다. 답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질문 같으면 이거는 이제 복합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을 보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측정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층 면접을 볼 때 인성 파트가 있고, 이제 직무 능력 파트를 검증한다면, 직무 능력 파트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해당 조직이 어떠한 조직 문화와 인재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요게 복합적으로 들어간 문제예요. 자, 이 질문만 가지고 이걸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맞죠? 첫 번째, 어떤 비행기냐? 다르죠? 화물 비행기냐? 아니면 사람이 타는 여객선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랍니까? 여객기라죠. 그러니까 사람은 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공간은 화물을 싣고. 근데 완전히 화물만 싣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맞죠? 어떤 목적의 비행기냐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행기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겠죠. 여객기라 할지라도 비행기가 엄청 큰 비행기도 있고 좀 작은 비행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행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또 변수가 나뉘어요,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탁구공을 실을 때 탁구공을 그대로 실을 거냐, 아니면 탁구공을 박스에 넣어서 실을 거냐, 이거 다를 거예요. 맞아요? 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짐을 적재할 때 어느 정도 예비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삶에 있어서,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중요한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화물을 완전히 꽉 채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비 공간을 놔둬야지만 비행기 사고나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통로 겸 뭔가 이제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시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빼버려요. 일단은 지금은 탁구공을 얼마나 채워 넣을 수 있느냐니까
굳이 그걸 고려해서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성장 배경과 가치 방식들이 드러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지금 구글 면접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왜 대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 질문을 처음에 던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되질문. 그건 당연히 미국 학생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교육 방식은 토론과 에세이 형태잖아요. 과제 제출도 에세이 형태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우리나라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이제 그 학생이 막 글을 적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세세한 변수 1, 변수 2, 변수 3 한 다음에 몇 개 실을 건지를 이제 이 면접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교육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 면접관이 네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떤 비행기인지 얘기를 해달라. 비행기가 크기가 어떤 건지도 지정해달라. 그 다음에 탁구공을 박스로 넣을 수 있는지도 조건을 지정해달라고 대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러한 변수를 자기가 전부 다 세세하게 분류한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형태의 교육에 익숙하고, 이게 문화권의 특징이라고요. 오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왜 나빠요? 자기들이 변수를 세세하게 다 지정해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고려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 맞게끔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오히려 이게 더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면접관 네가 더 다 지정해달라. 그럼 나 답을 도출해줄게.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토론 주제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토론 주제가 돼요?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뭐 구글에서 내가 뭐 엄청 높은 직위에 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토론을 기대했다. 토론을 기대했다면 이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 질문이 토론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대질문 하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 혼자서 이거를 막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나 어차피 답 모른다. 나는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이 사람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체에서 훌륭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다면 그 해당 우수한 인재들이 어떠한 성장 환경에서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문화권에서 성장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면접을 구성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미국 애들한테나 적합한 면접 구성 방식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 문화권에 맞는 형태를 해놓고는 왜 아시아권 학생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러면 구글이 미국 객사니까 미국 문화권에 맞춰져야죠. 아니죠. 아시아권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 이유는 구글은 글로벌 회사라서 아시아권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 잣대에 맞는 인재를 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면접을 구성할 때 애초에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고요. 저거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면접 구성을 엉터리로 해놓고는 아시아권, 특히 한국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멍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야 되냐면, 자,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실어야 된다. 그런데 케이스로 줘야 돼요, 케이스로.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 간에 문제가 생겼고 급하게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최대한 적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선정하는 비행기는 이러저러한 종류의 선택지가 있다. 비행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탁구공의 이제 종류와 박스의 크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그러니까 결과물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케이스 형태로 자세하게 조건들을 설정해서 질문을 해줬어야 돼요. 만약에 조건을 설정을 안 하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면접관이 조건을 설정을 할 것 같으면 대질문을 통해서
출제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권 문화권 학생들한테는 자,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실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조건 설정은 나에게 있다. 주도권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필요한 걸 물어보고 답을 도출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해요. 왜 못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지금 다음 시간에 코칭 수업이 있어서 빨리 한다고 지금 약간 매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럴듯하게 좋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뭐 좋은 문제예요, 이게. 예?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게 면접 구성 원리상 문제 해결 능력과 방식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는 굳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상세하게 조건이 설정된 케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여러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둠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조건을 중시 여기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면 이걸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가지고는 그 해당 문화권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들 문화권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하냐고요. 이게 무슨 좋은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덧붙이자면 한국식 교육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미국식 교육이 정말 좋을까요? 미국의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거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예. 근데 미국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입식 교육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죠? 미국에서 국공립 학교 있죠. 이제 슬램가, 소위 말하는 슬램가에서는 그러한 이제 상당수의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국가에서 그냥 포기한 형태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방식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식이 잡혀져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토론이나 에세이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가정 형편상 최소한의 지식 요건도 안 갖춰진 학생한테 이걸 어떻게 바로 접목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막 화제가 됐던 게 뉴욕인가 어디 그 슬랭가 쪽에 국공립대학에 이제 한국 선생님이 가셔서 한국식 교육 방식을 정착을 시켰는데 뭐 미국 최고 대학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슬램에 가난한 학생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주입식 교육 자체가 문제라면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미국 최고 대학을 못 들어가야지 애초에. 한국식 교육이 문제라면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조직체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본인들 조직에 적합한 인재로 이제 계속 성장시키고 함께 하고 싶다면 그 해당 인재들이 이제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그 해당 인재들이 이제 받은 교육 문화 여건 등을 고려해서 거기 안에서 그 인재들의 능력치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어야 된다고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해놓고 뭘 검증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솔직히 말하면. 이상입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시겠죠? 이상입니다.